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황성택 관세사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해서 이제 관세평가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이번부터 할 세 달 정도 할 거는 우리가 이론 완성이라고 해갖고 기본이랑 심화를 다 할 거예요.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 2개월, 심화 2개월, 보통 이렇게 4개월 동안 수업을 했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3개월에 합쳐서 하고 있고, 관세평가라는 과목은 범위가 엄청 넓진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수업이 2차 시험의 첫 수업이기 때문에 첫 과목이고, 그래서 다른 과목을 아직 잘 접해보시지 않으셨겠지만 아마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다른 과목 대비해서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다. 근데 뭔가 책은 엄청 얇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아마 11월쯤 되면은 한 200쪽 정도 되는 제가 요약집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나중엔 그것만 보셔도 충분할 정도로 범위는 매우 좁은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두 달 하는 거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적어도 이 과목만큼은 어쨌든 이렇게 3달 만에 하면은 오히려 더 깔끔하고 한 번에 딱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교재는 뭐 지금 나눠드린 교재로 할 거고, 중간중간에 가끔 아주 조금의 프린트물을 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첫 수업이라서 좀 많이 드렸고, 중간에 한 조금씩 드릴 거예요. 제가 수업하면서 뭔가 프린트물로 막 책 따로 있는데 막 계속 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간혹 필요할 때 좀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기본과 심화를 다 합쳐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세평가의 첫 번째 범위부터 마지막 범위까지를 당연히 다 볼 거고요. 그리고 각 범위를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요렇게도 봐보고 요렇게도 보고 이렇게 정리해서도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고, 오늘 우리가 수업을 2번을 연속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이따 오후에는 제가 아까 나눠드린 이 요약도라는 것을 보고 관세평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싹 훑을 거거든요. 관세평가는 그게 돼요. 과목의 범위가 워낙 작아서 그게 다 되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전체를 한번 쑥 훑는 것을 할 것이고, 계속 여러 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들, 당연히 관세법이 있을 거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고시, 그다음에 뭐 협정도 있고 뭐 지침도 있고, 이런 것들 당연히 보는 게 기본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관세평가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뭐 위원회, 뭐 협의회,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었던 결정 사항들도 좀 볼 거고, 아니면 다른 뭐 조심 사례라든지 아니면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도 몇 개 볼 건데, 그런 사례나 이런 거는 그냥 사례로만 알아두시고, 여러분은 그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어떤 사례를 봤을 때 판단을 하는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는 참고인 거고, 규정에 좀 더 몰입해서 공부를 하시고, 내년에 시험을 볼 때도 그 어떤 사례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엔 좀 규정 서술하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자주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정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규정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규정을 활용해서 어떤 사례를 봤을 때 본인이 알고 있는 규정에 접목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 자체가 뭐 항상 뭐 어떤 질문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준다거나 판단을 해주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중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인데, 지금 공부할 때는 지금 이거 어떻게 다 외워? 하지만 내년 되면은 와, 이거 다 외웠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고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진짜. 저 같은 경우에도 시험 보고 집에 그때 시험 보고 그때 돌아오는 길에 버스 타고 오는데, 그때 BY가 데이데이 노래를 출시했던 그 날의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박재범 미쳤다, 제이팍 미쳤다 하면서 들어오고, 이제 그날 이제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 뭐 또 오해영 하나 봤더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게 다 까먹거든요. 다 까먹지만 이미 이 피해 안에서 돌고 있어요, 규정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물어본다?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가서 찾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다 못 외워요. 다 못 외우고, 요즘 인터넷 있는데 이걸 누가 무식하게 외우고 다닙니까? 시험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외우고,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이거 어디 있었어.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찾아서 빨리 이해하고 빨리 확인해주고 판단해줄 수 있는 직업으로 여러분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다 외울 거예요. 일단 우리가 다 외울 거고, 제가 아마 수업하면서도 이거는 외우세요, 그리고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 건데, 이거를 외우라라고 하는 거는 거의 싱크로율이 한 8에서 90% 정도 비슷하게 외우라라고 하는 거고요. 거의 90% 가까이 외우라고 하는 거고,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합격하려면 우리가 몇 점 받아야 되죠? 60점 받아야 되죠. 60%
비슷하게 쓰라라는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수업 때 항상 강조하는 거는 우린 무조건 시험 목적으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뭐 실무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는 합격하고 따지세요. 합격하고 따지는 거고, 실무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우리는 내년 시험에서 관세평가에서 고득점 받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2차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마인드 세팅 이런 거,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범위가 좀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리는 이유가 이거 하다가 이런 거에서는 공부 방법을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런 것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강의 진도표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24회 동안 할 거고요. 그냥 토요일에 저와 함께 앞으로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2회차만 보더라도 그냥 오늘은 딱히 책을 엄청 많이 보진 않을 거예요. 책은 한 중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간략하게 볼 거고, 그 부분은 여러분이 내년에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냥 쑥 훑고 관세평가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만 이따 책으로 잠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제대로 된 시험 범위를 공부를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하루에 2번 하는 게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한 번 와서 뭐 3시간 수업 듣고 집에 가기 좀 아깝잖아요. 이게 수험 생활 중에서는 사실 이동 시간이 전 제일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한번 왔을 때 조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일요일 아니에요? 토요일이에요. 무조건 다 토요일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냥 토요일에 나오신다고 하면 돼요. 제가 다른 뭔가 일정 변경이 생기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일정 변경은 제가 거의 안 할 거고, 제가 진짜 일정 변경을 한다? 그럼 걱정을 해주시면 돼요. 진짜 아픈가 보다. 진짜 아프지 않은 이상은 일정 변경 안 하고, 거의 한 7년 동안 수업하면서 거의 일정 변경 한 적이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성실하게 살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책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책 나와 있죠. 이 색깔이 이거 원장님께서 밀고 계시는 색깔입니다.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강야구 보실 건데, 최강야구 유니폼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어쨌든 다 합격하시면 나중에 야구도 보러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책 표지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블로그 주소가 하나 있거든요. 이 블로그 주소는 제가 그동안 수업하면서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다른 과목 대비해서 관세평가가 질문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은 질문할 거리가 많이 생길 건데, 질문할 거리 생기면은 항상 그냥 학원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여기다가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메일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은 수업 끝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 사이사이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와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뭐 현강 오시는 분들의 가장 메리트라고 한다면은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니까. 근데 뭔가 질문거리가 좀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쉬는 시간 따면 계속 수업이 밀리니까 수업 끝나고 질문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막차가 끝나기 전에만 보내주시면은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질문은 학원 게시판에 하든지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 된다. 뭔가 이미지 첨부해서 질문하거나 할 때는 학원 게시판보다는 메일이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한 6, 7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던 것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것들은 제가 여기 블로그에다 다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각 범위별로 이 질문은 어느 것에 해당하는 건지 이렇게 카테고리 다 해놨고, 그 다음에 키워드도 다 해시태그 다 달아놨으니까 그거 가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 공부할 때 독서실이나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 여기 들어가서 보시지 마시고, 어디 이동할 때 있죠. 이동할 때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뭐 릴스, 쇼츠 이런 거 보지 말고 여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시간 때 그 시간을 좀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와서 보시면 되고, 아마 지금 처음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뭔가 공부가 된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니까 처음엔 좀 잘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뭐 공부 방법 관련해서 제가 질문 받은 거 답변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작년까지 답안지 채점하면서 항상 모범 답안을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모범 답안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은 모범 답안이 제공이 되고 할 거고, 그리고 잘 쓴 답안 1등 답안들도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 못 쓴 답안들도 있거든요. 내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못 쓴 답안들 중에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실수하는 그런 답안들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모아서 한번 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안 같은 거 쓸 때도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와서 그냥 시간 날 때 와서 보세요. 시간 남고 시간 버리기 아까울 때 이렇게 와서 보시면 되고, 여러분 내년 시험까지 뭐 지금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전공도 다 다르고 뭐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방식이나 살았던 방식이나 배경 이런 건 다 다르겠지만 내년 시험 날까지 시간은 다 똑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누구는 되게 열심히 쓸 거고, 누구는 이거 공부하다가 5분만 쉬고, 공부하다가 5분만 쉬고, 5분 쉬고 5분 더 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쉬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쉬는 시간 없애면서 공부를 계속 공부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뭔가 암기하고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으로 채울수록 이게 합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2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었는데, 아시죠? 저는 그때 관태에서 한 명을 뽑았어도 합격했을 사람이거든요. 수석 합격자라는 얘긴데 자, 어쨌든 제가 그때는 이게 정확하게 딱 따지고 보면은 합격은 실력이거든요. 합격은 실력인데 운으로 갈리는 부분이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수석. 수석은 솔직히 운이에요. 합격은 저는 실력이고 수석은 좀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이 갈리는 포인트가 커트라인이 운이 갈리거든요. 그쪽에서는 이제 커트라인 바로 위로 합격하신 분이랑 커트라인 바로 아래에서 떨어지신 분들 솔직히 실력 똑같아요. 실력 똑같은데 거기서 운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작용해서 간신히 합격하는 게 사실 뭐 최고의 위너죠. 옛날에 어디 업체 가서 미팅을 하는데 같이 가신 분이 이 관사님 수석 합격하셨다 이러니까 그 영감님이, 그 영감탱이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제일 무식하게 합격하셨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맞는 말이네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뭐 90등을 합격하는 게 제일 뭐 최고죠. 기분 제일 째질 겁니다. 사실 뭐 저랑 같이 합격한 제 친구 2등으로 합격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애는 아직도 억울해요. 어쩌겠어. 어떻겠어. 뭐 상관없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의 영역이 좀 있긴 한데 나머지는 거의 실력이거든요. 근데 실력이고 뭔가 운으로 좀 좋은 작용을 하려면은 초상위권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해야지 운 좋으면 수석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나중에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질문 있으면 항상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머릿말은 그냥 대충 읽어보시고